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매주 화요일 밤 마성의 입담꾼들이 펼치는 썰의 전쟁, 혓바닥 종합 격투기, 새치혀입니다. 정규 편성으로 다시 돌아온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혀들의 전쟁, 혓바닥 종합 격투기 새치혀가 시작됩니다. 플레이어가 링 위에서 마음껏 이야기를 펼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를 멈추면 되겠습니다. 일명 절단 신공인데요. 두 새치어의 썰을 들은 후 백인의 우리 썰피플들의 투표를 통해서요 더 많은 표를 얻는 새치어만이 남은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한 올 한 올 모를 씹는 별난 전문가 모내기 새치어. 여기에 맞서는 새치어, 불륜 잡는 새치어. 안녕하세요. It's time. 어느 날 저희 병원에 아주 키가 크고 핸섬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누굴 닮았냐면 우리 저 마스터분들 중에서 하여튼 엄청 잘생겼어요. 이용당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무모증이야. 남자 무모증.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어요. 뒤통수가 완전히 곱슬머리예요. 누구라니 빨리 누구라 빨리 간단하게 이래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뭐 잘 살겠습니다. 그래, 가자. 이래 딱 갔어. 몇 년이 흘렀어요. 병원에 전화가 옵니다. 뭔가 안 좋다는 거지. 뭘까 너무 궁금하고 또 환자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불러야죠. 진료실 문 딱 잠가놓고 바지를 내리는데 딱 나는 20년 동안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드레드 같은 게 나네. 흰머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 누른다 궁금하죠?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단하시고. 양나래 씨, 오늘 쉽지 않겠는데 오늘도. 제게도 궁금하실 겁니다. 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요, 애완견 뽀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뽀삐랑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도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으로 깨똑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내일 여기서 만나면 되나요? 자기야, 축구 주인이랑 무슨 사이야? 축구 주인 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우리 뽀삐가 초코랑은 그렇게 잘 어울리잖아. 의심이 커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찾을 리가 없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한다던가요? 반려견 뽀삐가 엄청난 비밀을 말해줍니다. 뽀삐는 어떤 증거를 아내에게 전달해 줬을까요? 과연 새치어는 누가 될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3, 2, 1. Are you ready? 불륜 잡는 새치어. 뇌슐랭 새치어. 뇌슐랭 새치어는 결승전에 직행합니다. 제가 한국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중국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넘어가요. 산속을 걸으면서요, 오두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귀신을 본 것처럼. 몰골이 귀신이니까 저를 자기 민족마을 촌장집에 데려간 거예요. 내가 너를 태국까지 데려다 줄게. 저는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미얀마 아저씨와 그 아들이 밖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아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산속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설마 진짜 아니잖아.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이 딸을 시키는 거예요. 쟤한테 저러지 마. 야 같이 밥 먹자 하고 가서 같이 앉아서 먹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져요. 뭐냐면 얘가 장동성 가가지고 야 빵 좀 사와라. 빵 쇼트리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저한테 신체적 폭력도 가하고 어머, 어떻게 미쳤나 봐. 언어 폭력도 가하고 이 피해자의 친구가 가해자가 됐어요. 근데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가는 사람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새치어는 어느 쪽일까요?
어우 얄미워. 내 신랑 세치현.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를 내가 짓밟고 가는 사람,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특징은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독일인들은 번듯한 교장 선생님, 리더, 정말 누가 봐도 선한 일에 앞장서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쟤네들은 죽여도 되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혓바닥 종합 격투기 세치현은 지난해 3편의 파일럿이 방송된 후 결승전 내 온라인 클립 조회수가 160만 회를 넘기는 등 큰 관심을 끌었죠. 이런 화제성을 바탕으로 올해 2월 드디어 정규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다시 돌아온 세치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처음 3회를 봤을 때는 이야기가 다채롭지가 않았어요. 불륜이라든가 성희롱 관련 이야기가 많아서 이야기의 소재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지만 4회부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일럿 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살아났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거나 혹은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거나 해서 조금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스토리텔러들을 섭외할 수 있을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거나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들이 많이 나왔는데 더 새로운 얼굴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약간은 남았습니다. 파일럿을 본 이후에 본방송을 한다면 이 재미들을 어떻게 증폭시켜갈지 기대가 됐던 부분이 컸고요. 또 절단 신공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신박한 장치를 통해서 이 요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방식들도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회에 보면 돈벼락 세치어와 프로파일러 세치어의 대결 장면들이 통째로 편집이 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지? 근데 이어서 곧바로 여기에 승자가 아마 돈벼락 세치어였던 것 같아요. 돈벼락 세치어와 겨자마 세치어의 준결승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짧게 편집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정 때문에 이것이 통편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이런 뭐 저간의 내용들을 좀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기획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박했지만 제작상의 이런 문제점들을 지혜롭게 정리하지 못했던 점들이 저는 오히려 좀 아쉬움으로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파일럿 때만큼 인상적이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야기의 좀 다양성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파일럿 때는 도시괴담도 있고 뭐 구연 동화도 하고 운동 팁을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전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굉장히 폭넓은 다양한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스토리텔러들 캐릭터는 나름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 때처럼 말로 하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접한다는 느낌을 좀 받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센 이야기, 독한 이야기들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성은 줄어드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나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등장을 했단 말이죠. 파일럿에서는 이미 떨어졌는데 정규에서도 이 사람을 또 데리고 왔다라는 건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높은 득표수로 이어지고 시청률로 이어진다라고 제작진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 안에서는 특히 자신의 경험담이 굉장히 크게 소구되고 있어요. 자신의 상처나 아픔, 고통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객석에서는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인이 가진 그 고통의 무게를 재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일럿 이후 정규 방송에서는 탈락한 스토리텔러들의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고독한 썰방이 신설됐습니다. 본 방송 하루 뒤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못다한 이야기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파일럿 당시 도마위에 TV에서 이 탈락 장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던 만큼 주목해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파일럿 당시에 탈락한 이들의 이야기를 MBC 본방송이 아니라도 채널을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의견이 정규 방송에 반영되어서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졌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어떤 얘기는 끝이 궁금했거든요. 내가 그래도 알고 싶은 얘기는 더 한 번 더 가본다라는 확장의 경험이 시청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제가 약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회차는 곽정은 씨가 5회에 나와서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답을 보냈냐면 역겹게 들리셨어요? 제 말이? 그랬다면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굳이 저를 찾아서 보고 저한테 이런 걸 보내시는 것은 본인에게 상처가 돼요. 힘든 일을 스스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날이 서 있었고 파풀이를 하셨구나. 네, 파풀이를 한 거예요.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진짜 내가 당신도 공격하고 나 스스로도 공격하고 있었군요. 너무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김민아 씨가 약간 눈물 짓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뭉클하게 여겨졌고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이 고독한 썰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일단 절단 신공 이후의 이야기를 따로 공개하는 게 프로그램의 장점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치열한 배틀 사이에서 좀 긴장감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탈락한 이 스토리텔러의 얘기는 들을 수가 없기에 이 절단 신공과 투표가 의미가 있는 건데 프로그램 스스로 그 규칙을 깨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 장치였어요. 그 현장과 이 TV가 아닌 온라인 특정 플랫폼에서 공개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타협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냥 지금 고독한 썰방이 있는데 온라인 컨텐츠가 따로 있고 그냥 새치와 따로 있는 느낌인데 고독한 썰방 컨텐츠를 어쨌든 온라인 컨텐츠긴 하지만은 조회수 같은 걸로 이제 또 일종의 경연이 돼서 이제 뭐 패자 부활전이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 이벤트를 해서 다시 좀 새치어 또 본방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새치어 자체의 좀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스토리텔러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치어에서는 매회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혓바닥 파이터들이 등장해서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스토리텔러를 꼽아본다면요? 저는 멘탈 코치 새치어 곽정은 씨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별을 나를 알아가는 이 과정으로 보고 그걸 좀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팁들을 전해줬어요. 이별하던 순간 나라는 집에서 짐을 빼는 거다라고 이 관계를 설명했는데 나라는 집에서 짐 빼서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관계라는 집에서 짐 빼서 나가는 거예요. 이별을 앞두고 있거나 이별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영감을 제공했으리라 보고요. 그 양다리를 거친 전 남친을 보고 아 너도 그냥 외로운 인간일 뿐이구나 느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꼈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다독였다라는 점에서 다른 스토리텔러들과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멘탈 코치 새치어 곽정은 씨의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시련이 주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을 발견하는 이야기였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었어요.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지만 또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곽정은 씨가 이야기를 했을 때 썰피플들이 막 눈물을 글썽이거나 숙연하게 귀를 기울이는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가닿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새치어 같은 스토리텔링 쇼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자신의 감정과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곽정은 씨의 이야기가 특별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뇌슐랭 새치어인 장동성 박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절단 신공을 발휘한 이후에 당신들이 나를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뇌과학 이야기도 못 들을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보면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들을 일단 잘 보여주세요. 제임스 펠런 박사라든지 아니면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료나 이런 거에 다 기재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전문성을 딱 부각시켜주고 이제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사실 이건 또 내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자기 경험을 통해주면서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엔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일럿과 마찬가지로 전현무 씨가 진행을 맡았고요. 배성재, 장도연, 유병재 씨가 새치어 마스터로 등장해서 혓바닥 맞대결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 마스터들의 다채로운 리액션이 더해지며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새치어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진행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마스터로서 가장 다양한 활약을 보였던 유병재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겨자마 세치어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에는 시청자들이 볼 때는 아 그래 저 사람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진행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리고 이 뇌술랭 세치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범죄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일 리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장동성 박사가 이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병재 씨 역할이 굉장히 돋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병재 씨가 인상적이었는데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인가로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과장 토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좀 솔직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좀 마스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스터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싶고 지금 일일 마스터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이 뭐 김계란 씨 같은 경우는 마스터라기에는 본인이 그냥 거의 배우러 왔다. 보면서 저 그 생각은 했어요. 아니 김계란 씨 그럴 거면은 출연료는 반납하고 가셔야죠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준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캐릭터잖아요. 오디오는 꽉꽉 채워주는데 이제 마스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일 마스터의 역할을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스터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다시 좀 처음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스포츠적인 성격, 경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MC 전현무 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정말 전현무 씨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몸으로 뛰시죠, 아예. 정말 이게 사실은 너무 썰렁해지기 쉬운 포맷이잖아요. 특히 이야기가 한창 고조됐을 때 절단신공으로 끊어버리면은 거기서 맥이 탁 풀리기 마련인데 그때 전현무 씨가 정말 몸을 던져서 궁금해 댄스를 추면서 어색함을 무마하게 되잖아요. 전현무 씨는 MC로서의 역할을 10분 다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터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 입담은 있지만 지금 주어진 역할이 대체적으로 리액션, 감탄을 한다든가 공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역할 자체가 돋보이지 않게 됐고요. 거기에 일일 마스터까지 기용하다 보니 너무나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게 된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정규 방송에서는 마스터들의 역할이 너무 주변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방안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세치어는 1.7%의 평균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일럿보다 오히려 낮은 성적인데요. 앞으로 세치어가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좀 더 큰 화제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소재와 출연진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것이냐. 그것이 아마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저는 직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그 폭을 넓혔을 때 이 세치어가 갖고 있는 다양성들이 저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들겠죠. 제야의 고수들을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백가 씨처럼 연예인이지만 자주 등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어떤 경험담 그거 자체로도 흥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출연진도 좀 골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전 탈북인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꼭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일상생활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의 어떤 생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역을 좀 확대하는, 시선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현무 씨가 양날의 변호사에게 본인의 적은 본인인 것 같아. 본인의 적은 본인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얘기보다 더 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그 얘기는 세치어라는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정규 편성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풍자 씨를 살펴보면 좀 실마리가 나올 것도 같은데 커밍아웃이라던가 가족 간의 불화에 뭐 칼도 등장하고 여자가 되기 위해서 가출을 하는데 오늘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너희가 너를 우선 해줄 테니까 만나자. 딱 내렸는데 정말 서로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세수나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또 세수를 합니다. 화장실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딱 어깨 올리더니 우리 딸 지엄마 똑같이 생겼네. 굉장히 자극적인 구석은 많았지만 결국에는 풍자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 진솔함이 큰 지지를 받았고 파일럿 우승도 차지하고 프로그램의 이름도 알릴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이야기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파일럿 때도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윤리적인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정규 보면서 더 그 느낌이 강해졌어요. 이원종몽 변호사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여왕별 얘기. 뭐 집에 형광
성능도 좀 갈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꿀벌이는 이사 오고 나서 집에 칠뜨기를 데려간 적도 없고 집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혹시 CCTV 영상을 좀 돌려볼 수 있을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칠뜨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알고 보니까 칠뜨기가요. 집착을 해서요. 꿀벌이의 사생활을 감시했던 거죠. 칠뜨기도 꿀벌이가 칠뜨기의 정체를 알았으면 바로 고소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꿀벌이는 본인이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칠뜨기를 고소하지도 못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스토킹에 시달리면서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지금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치 본인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특히나 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면 더더욱 법을 통해서 심판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윤리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치어의 핵심 중에 하나인 토너먼트 구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한 결출연자가 결승에 올라가려면 3번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스토리텔러가 다양한 이야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사실 지속 가능한 쇼가 가지고 있는 포맷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토너먼트에서 말하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고 듣는 사람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그러한 어떤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실은 말로 사로잡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조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조직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템을 쓸 수 있게 해줘서 소품을 이용한다든가 혹은 영상을 만들어서 틀어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스토리텔러의 부담을 줄여준과 동시에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맷부터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연령, 직업을 불문한 입담꾼들의 스토리텔링 스포츠.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어. 더 매력적이고 깊은 감동이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